오늘 우리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AI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6년 이후의 시장 전망과 구조적 혁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전 세계가 HBM에 열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죠. 바로 메모리 벽이라 불리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기존의 DDR 방식은 마치 좁은 병목 구간에 수많은 차량이 갇혀있는 것처럼 데이터 흐름이 답답하기 그지없죠. AI 프로세서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연산을 해도 메모리 대역폭이 따라오지 못하니 극심한 발열과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3D 수직 적층 방식인 HBM은 완전히 다릅니다. 좁은 길을 넓히는 대신 아예 데이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초강 대역폭을 확보한 거죠. 덕분에 데이터 흐름은 놀라울 만큼 시원하고 매끄러워졌고 전력 효율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HBM의 내부 구조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어 다이인데 무려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얇은 DRAM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 칩들의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하단을 직접 연결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이걸 바로 TSV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빌딩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다이가 전력과 신호를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특수기판이 GPU와 HBM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주는 2.5D 패키징의 정수를 보여준답니다. 2024년 17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30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까지 연평균 33%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 구조예요. 전체 DRAM 출하량의 고작 10%밖에 안 되는 HBM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현재의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확고한 1위를 수성 중이고 삼성전자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맹추격하며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어요. 마이크론 역시 승부수를 던지며 이 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삼국지 형국이랍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TSMC, 엔비디아와 구축한 강력한 삼각동맹에 그 답이 있습니다. 특히 MRMUF라는 패키징 기술이 신의 한 수였죠. 칩 사이에 액상 보호제를 주입하여 방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율을 극대화하면서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물량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 생산을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최근처럼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때는 생산 능력 확보나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무서운 추격자 마이크론의 전략을 보시죠. 마이크론은 아주 영리한 건너뛰기 전략을 선택했어요. HBM3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곧장 HBM3E로 직행하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조기 진입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시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팹을 짓는 대신 대만 PSMC의 통로 팹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전략을 구사한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양산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며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카드를 꺼냈을까요? 바로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숍, 즉 턴키 전략입니다. 경쟁사들이 TSMC에 의존하며 겪는 병목 현상을 삼성은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 강점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죠. 특히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경쟁사 대비 40%나 개선한 선단 로직 공정 내재화는 삼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술 최적화를 통해 수율을 높이고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반격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고 있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HBM4 시대를 미리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데이터 통로가 기존보다 2배나 넓어진 2048비트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제작 방식도 혁명적인데 베이스 다이를 기존의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초미세 핀팻 로직 공정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제어만 하던 베이스 다이가 이제는 스스로 에러를 보정하고 전력을 관리하는 지능형 다이로 진화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능은 200% 향상되면서 칩 면적은 70%나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미래의 HBM은 더 이상 기성품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의
독자적인 AI 아키텍처에 맞춘 커스텀 HBM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표준형 HBM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커스텀 HBM은 GPU와 메모리 사이의 거리를 6mm에서 2mm까지 바짝 좁혀버립니다. 데이터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 전력 소모는 줄고 성능은 올라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되죠. 게다가 고객사 맞춤 설계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번 협력하면 쉽게 벤더를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까지 생깁니다. 문제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열 관리가 지옥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16단 이상으로 높이 쌓으면 다이 사이 간격이 고작 5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좁아져서 열이 빠져나갈 틈이 없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던진 승부수가 바로 차세대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기존의 솔더범프 방식이 아니라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동일한 두께 안에서도 33%나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열 저항도 20%나 줄어드니 쿨링 효율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핵심 기술이죠. 2029년경 등장할 HBM5는 스택당 4TB라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하고 웨이퍼끼리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2030년대 후반 HBM8 세대에 이르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64TB의 전송 속도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궁극의 진화는 바로 PIM, 즉 메모리 내부의 직접 연산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액체로 식혀야 하는 시대입니다. 서버 전체를 특수 냉각 위에 푹 담그는 액침 냉각 방식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 칩 내부의 아예 미세한 유체 채널을 파서 직접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인베디드 마이크로 쿨링 기술이 HBM7이나 8세대에서는 필수적인 방열 솔루션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2026년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 SK, 마이크론 3사가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2026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정체되는데 공급만 넘쳐나는 소화기에 진입하면 현재 70%에 달하는 높은 마진율이 순식간에 40%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승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결정될 겁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 경쟁입니다. 단순한 수요를 넘어 파운드리와의 협력과 턴키 솔루션 역량이 중요해지죠. 두 번째는 공정 경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열 제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혁신입니다. 커스텀 HBM과 PIM 융합을 통해 단순한 메모리 판매자에서 미니 파운드리 파트너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전환하는 기업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제 HBM은 단순한 메모리 칩 중 하나가 아니라 AI의 심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프로세서 중심에서 데이터와 메모리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의미하죠. 앞으로의 진정한 승자는 나노 단위의 물리적 한계인 발열과 패키징 문제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장악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HBM4 이후에 맞춤형 AI 실리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적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